바이에른 뮌헨과 중원 핵심 요주와 키미히가 10년 만에 갈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이 키미히와의 재계약 협상을 철회하면서 키미히의 이적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곳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독일과 뮌헨 소식을 전하는 바이에른 앤드 저머니는 PSG는 키미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챔피언 PSG는 이미 작년 여름 키미히를 원했으나 키미히가 이적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다시 키미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밀란과 리버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키미히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재계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아직 뮌헨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미히는 뮌헨은 물론 독일 대표팀 핵심 자원인데요. 미드필더와 라이트백까지 고루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경기 조율 능력, 탁월한 패스 능력으로 과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자국 레전드 필립 람의 후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유소년 팀에서 성장해 라이프치히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재능을 보였던 키미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15년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내 입지를 넓혔고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주장단에 포함됐습니다. 뮌헨이 승승장구할 때 그 곁에는 언제나 키미히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뮌헨의 6관왕을 이끌며 피파 월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미히와 뮌헨의 동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이번 여름 뮌헨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 시즌 안에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뮌헨은 키미히를 자유계약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뮌헨은 키미히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뮌헨은 키미히와 재계약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키미히에게 건넨 제안은 상향됐고 구단은 키미히가 최종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미히가 뮌헨에서 더 오랫동안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키미히가 뮌헨의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독일 유력지 빌트는 키미히는 뮌헨의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뮌헨은 키미히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뮌헨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키미히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키커 역시 뮌헨이 키미히에 대한 재계약 제안을 철회했다. 뮌헨은 키미히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재계약 여부는 키미히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뮌헨이 재계약 협상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도 뮌헨은 2028년까지 2천만 유로 약 302억 원 상당의 연봉으로 재계약하는 제안을 철회했다. 키미히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뮌헨과 키미히 모두 입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키미히의 재계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뮌헨은 키미히가 구단 최고 수준의 연봉 제안에도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약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키미히가 뮌헨과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라지만 월드 클래스 기량을 가지고 있는 키미히를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구단들이 키미히와 협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세 팀이 키미히 영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소속팀 PSG까지 뛰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만약 키미히가 PSG로 이적하게 된다면 김민재 대신 이강인과 함께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키미히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어 이강인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엔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B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